네, 안녕하세요. EJ 사이언스 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EJU 연력학 대표 문항 및 공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역학 때 마이크를 한번 썼었는데 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중간에 좀 끊기거나 뭐 잡음이 들려서 오늘은 마이크 없이 하는데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력학 첫 번째 문제, 자, 7번 문제죠. 7번 문제는 항상 비열 문제가 등장합니다. 비열하면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열량 Q는 Cm 델타 T라는 식이 제일 기본이죠. 즉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델타 T는 비열에다가 M 질량과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도 제출이 되지만 열 용량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물체 전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무엇과 동일하다? 바로 여기 C 곱하기 M, 비열 곱하기 질량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온도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온도 변화가 있는 경우에서는 열량을 줬을 때는 어떻다 Cm 델타 T 아니면 열 용량 C 라지 C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열을 주었는데 온도 변화가 없는 경우는 바로 융해열과 혹은 증발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것들 우리는 합쳐서 잠열이다라고 합니다. 잠열, 열을 줬는데도 온도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즉 잠재적인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잠열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얘네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1g당 뭐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다. 즉 1g의 고체를 1g의 액체로 바꾸는데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이거는 문제에 꼭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지? 1kg당 얼마의 열량이냐, 아니면 1g당 얼마의 열량이냐, 아니면 1몰당 얼마의 열량이냐,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데, 뭐 물리에서는 g이나 kg 단위로 주로 나오실 거고, 화학에서는 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하셔서 어떤 것과 계산을 하셔야 되는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열량을 구한다라고 하시면, 이때 Q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융해열에다가 곱하기 질량이 기준이면 전체 질량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융해열은 1g당의 융해열에다가 전체 몇 g인지 질량인지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열량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겁니다. 즉 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뭐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를 접촉시켜 놨더니 열이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A가 높고 B가 낮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다. 자, 그런데 열량을 잃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변화하고 열량을 얻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보통은 열량을 잃었다라고 해서 상태 변화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통 액체에서 뭐 고체, 그지? 물에다가 얼음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액체는 어떻게 되느냐? 액체는 뭐 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0도씨까지밖에 못 내려가요. 하지만 고체다라고 하시면 고체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0도씨까지 갔다가 0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상태 변화를 하죠. 그럼 상태 변화열도 쓰셔야 된다. 즉 융해열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0도씨 물이 되어버리죠. 그럼 거기다가 또 열을 더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액체 0도씨 액체에서 이제 뭐 X도씨의 물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세 단계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럼 첫 번째 고체에서 액체로 할 때는 고체의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를 쓰셔야 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융해열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온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Cm 델타 T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또 온도가 변했다 그러면 액체의 비열에다가 델타 T를 곱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꼭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절대 계산을 미리 하지 마라. 뭐가 되기 때문에 다 약분이 된다.
약분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CM 델타 T는 C-M 델타 T 뭐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CM 델타 T 먼저 계산하고 좌변 먼저 계산하고 우변 C-M 델타 T 이걸 다 계산해 버렸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계산하지 말고 비슷하게 약분되는 숫자가 있으면 약분을 하시고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약분을 해주셔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빨리 푸는 게 제일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약분하지 마라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요령 한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연용량이 160줄 per 켈빈, 즉 1도를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60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용기에 200g의 물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즉 용기도 열 용량을 가지고 있고 물도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열을 주게 되면 용기의 온도도 오르고 물의 온도도 오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량이 같이 쓰인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얘네들의 온도가 항상 같다. 물의 온도와 용기의 온도는 항상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용기와 물은 항상 80도씨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용기 속에 있는 물 속에 0도씨의 얼음 100g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온도가 다른 애가 하나 들어왔죠. 그러면 또 얘까지 해서 열평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얼음의 융해열, 물의 비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열 출입은 없다. 이러고 보셔죠.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까 잃은 열량과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이제 열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일단은 먼저 용기와 물 200g이 먼저 80도씨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0도씨의 얼음 100g이 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얼음은 열을 받아서 이제 상태 변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되어서 또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용기와 물은 이 물 200g은 온도가 낮아질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얘네들의 얼마가 에너지가 있느냐, 얘네들이 지금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는 게 좋습니다. 기준은 0도씨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0도씨 기준으로서 용기와 물이 갖는 열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얼음을 융해시킬 거고요. 얼음의 융해열과 그리고 물과 용기를 일정 온도로 유지시키는 열량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이게 일정 온도라고 하는 것은 0도씨로부터 얼마의 온도가 올랐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은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온도가 변하겠죠. 최종적으로 변한 온도가 T다라고 보시면 여기서는 자 160의 연용량에다가 플러스 용기의 연용량, 그래서 물의 연용량을 써야 되겠죠. 근데 물의 비열과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4.2 곱하기 200에다가 온도 변화가 어디다? 0도씨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80도씨에서 0도씨로 열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80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얼음의 융해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융해열 있죠? 줄 per gram입니다. 그러면 330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100g이니까 100g 이렇게 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몇 도씨가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T도라고 잡았죠? 그러면 160에다가 플러스 4.2 곱하기 물은 이제 얼마가 되었다? 처음에 200g과 그리고 나중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으니까 총 300g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전체 열 용량이 되고 그리고 온도 변화 T만큼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끼리 먼저 계산하고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진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 0짜리를 먼저 없애보는 겁니다. 0짜리 없애고 하나 그렇죠? 뭐지? 하나씩 없애봅시다. 그러면 2개 없앨 수 있겠네. 그럼 2개 없애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플러스 84가 되겠죠. 에다가 8을 곱하고 그러면 330에다가 여기 부분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 1.6이 되고 그리고 4.2 곱하기 3이니까 12에다가 6, 12.6 이렇게 계산하시면 14.2에다가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나오죠. 100이죠. 그러면 800에서 330을 빼고 14.2로 나누시면 t가 나오는 거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470에다가 14.2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면 적당히 뭐 이거는 나누기가 이건 나누기를 적당히 해보시면 답이 33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도씨로부터 33도씨까지 올릴 수 있는 열량이 남는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22년 2회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리제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200g의 물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단열 용기 속에 넣었다. 그러니까 얘네가 물에서 이제 열량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뭐다? 열평형이 되었다. 그리고 구리제 용기와 물의 온도는 10도씨로 유지되었다. 열평형 온도가 10도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리제 용기 속에서 물의 질량이 100g, 온도가 60도인 금속 A를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애가 들어왔으니까 또 열평이 돼야 되겠죠.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열평이 됐죠. 그리고 구리제 용기와 물과 금속은 온도가 15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속 용기에 열 용량이 나와 있고 물의 비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의 이동은 금속과 물과 금속 A 간에서만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즉 외부로 열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럼 열을 얻은 애가 있고 열을 잃은 애가 있죠. 열은 누가 얻었습니까? 열은 지금 구리의 제 용기와 물이 지금 열을 얻었죠. 10도씨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15도가 되었죠. 그러면 열량을 얻은 애는 구리 용기와 물이 얻은 열량 뭐가 같아야 된다? 이제 금속 A가 잃은 열량과 같아야 되겠죠. A는 65도에서 15도로 내렸으니까 열량을 이만큼 잃었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제 용기는요 60에다가 플러스 열용량이죠. 네, 그리고 4.2에다가 곱하기 200 한 개 전체의 열용량이 되고 온도 변화는 10도에서 15도로 올랐으니까 5도만큼의 변화가 있다. A가 이런 열량은요 비열을 모르니까 C, M 질량 그리고 델타 T 65도에서 15도로 내렸으니까 50도만큼 온도 변화가 있겠죠. 이것도 바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약분부터 해라. 0 하나, 0 하나 이렇게 없애시고요. 5도 이렇게 하나 없애봅시다. 6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90은 100C 따라서 C는 얼마 나온다? 0.9가 나온다. 이렇게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식을 세우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이제 무식하게 보이는 대로 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약분을 잘 하시면서 계산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22년 1회 7번 문제가 되겠죠. 자, 0도씨의 얼음 100g을 1초당 300줄의 열량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열량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1초에 300줄의 열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얼음이 모두 0도씨의 물이 되었고요. 열량 받았으니까 이제 0도씨의 물이 되었죠. 상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 계속해서 1초당 300줄의 열량을 계속 주었을 때 물은 모두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체로도 변했네요. 그래서 여기 융해열 나와 있고 비열 나와 있고 증발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0도씨 미만에서는 증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거는 이제 물이 증발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걸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일단 300줄을 1초당 주고 있죠. 그럼 이만큼의 열량을 받으면 지금 0도씨 얼음이 지금 10g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0도씨가 되겠죠. 그러면 물 열을 받아서 또 100도씨가 될 거고 또 이때 어떻게 된다? 상태가 변해서 수증기 100도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얼음이 물로 변하는, 즉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즉 융해가 되는 단계니까 융해열로 계산해야 되죠. 그럼 융해열 3.4 곱하기 10의 제곱의 줄 퍼 그램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한다? 몇 그램이 있죠? 네, 10g. 그러니까 얘는 3.4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물이 0도씨에서 물 100도씨로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떤 열이 발생한다? 온도가 변하니까 온도 상승열이 있겠죠.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
우리는 cm 델타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c 4.2 m 질량 10 델타 t 100도씨가 변했죠. 그러면 4.2 곱하기 10의 3승 줄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물 100도씨에서 수증기 100도씨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증발열이 필요하겠죠. 증발하는데,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얼마다? 증발열이 지금 2.3 곱하기 10의 3승인데 질량 10g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우리 끝자리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 23 곱하기 10의 3승 줄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 된다. 계산하시면 얼마죠? 네, 30.6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된다. 근데 이것을 얼마? 300줄 per sec의 속력으로 이제 줬다. 그러면 얘를 시간을, 이만큼의 열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초당 300줄의 열량을 제공했다면 몇 초가 필요하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300줄 per sec로 나누시면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요, 어떤 물질에 열을 주었을 때 얘가 어떤 단계로 열을 받아서 변화가 있느냐, 즉 열량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느냐, 요거 순서를 먼저 써보신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21년 2회 7번 문제입니다. 자, 온도가 50도씨 물 이렇게 있고요. 넣은 용기에 400도씨의 열로 가한 1.5 곱하기 10의 3승 g의 돌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의 일부가 100도씨로 증발의 수증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돌에 남은 물의 온도는 다 100도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열평형이 되겠죠. 자, 보통은 문제는 지금 뭐 얼음과 물을 넣어서 얘가 얼마만큼 융해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 회차 문제는 오히려 증발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개념을 좀 바꿔서 이제 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뭐 더 쉬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보던 문제들,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문제를 좀 다르게 내서 좀 낯설어 할 수도 있겠지만, 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됩니다. 열은 돌과 물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라고 하고, 증발열과 그리고 비열, 그리고 돌의 비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또 간단하게 지금 돌은 열을 잃고 있죠. 그리고 물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럼 물이 열을 받으면 100도씨로 상승하는 데 열량이 쓰일 거고요. 또 그리고 또 일부의 물이 증발하는 데 쓰일 겁니다. 일단은 물이 100도씨로 증발하는 것까지는 모든 질량의 물들이 다 100도씨만큼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0도씨로 상승한 물 중에 일부만이 증발하는 데 쓰였으니까 그 일부의 물의 질량을 M이다라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이 잃은 열량은요, 돌의 비열 cm 델타 t, 온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비열 0.8에다가 곱하기 질량 0.5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델타 t, 온도 변화가 지금 400도였다가 100도씨로, 돌도 최종적으로 100도씨가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300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물이 100도씨만큼 상승을 합니다. 그럼 물은 처음에 얼마? cm, 질량이 1 곱하기 10의 3승, 델타 t 얼마죠? 처음에는 50도였다가 100도씨가 됐으니까 50만큼의 질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열이 더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느냐? 일부의 물에 증발하는데 열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증발열 2.3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물의 질량, 증발하는 물의 질량 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그냥 또 무식하게 또 다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약분부터 하라라고 했었죠. 그럼 양쪽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게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을 먼저 해주시고 계산을 하시면,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죠? 1.2 곱하기 300. 그럼 4.2 곱하기 50 플러스 2.3 곱하기 m,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약분할 거는 지금 없어 보이니까 네, 좀 더 계산해 주시면 360은 여기 계산하시면 210 플러스 2.3 곱하기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 150은 2.3m이 나올 거고요. m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 약 65 정도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0.3 떼고요. 2로 2m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시면 약 75 정도가 나오죠. 근데 0.3을 더 나눠야 됐는데 덜 나눴으니까 75보다 낮은 숫자, 즉 75에 낮지만 가장 가까운 숫자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는 65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 어차피 이재유는 객관식이니까 하나만 찝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만 찝기 위해서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약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즉 이제 소수점 자리는 날려서 간단하게 계산한 다음에 그것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재유의 보기는요 숫자 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만 찾으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거 알아주시면 문제 푸는데 좀 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